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제사는 돌아가신 날인 기일제에 드리는 제사로 기일제, 기제사, 기제 등으로 말하는 가정의 유교제사입니다. 말씀드릴 기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10년에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삼았습니다. 전남 장흥의 상근마을 백시댁은 아버지 기제를 당시 양력 7월 26일에 대청마루에서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장례 절차에서 이름과 관직 등을 적어 그 사람을 상징하는 신주를 만들었고, 부부는 하나의 신주독에 함께 두어 한 분의 기일에도 두 분이 함께 제사를 받게 됩니다. 박씨댁의 제사에 대해서 제례 음식과 진설 방법, 그리고 제례 절차와 의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례 음식은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재료가 같지 않고 집집의 가정 형편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가가래라고도 합니다. 제사상을 보시면 게와 낙지, 꼬막 등 해산물을 많이 올렸는데 그것으로도 바다에서 가까운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례 음식은 정해진 상차림에 맞춰 구하기 쉬운 음식들로 준비합니다. 이러한 제례 음식에 대하여 신분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조상의 대수는 물론 제사를 올리는 사람의 신분이나 직급에 따라서 제례 음식의 개수와 양에 차등을 두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일반적으로 집안의 전통을 중시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사상에서 신주가 놓인 쪽을 북쪽으로 여기고 과일이 놓인 자리는 남쪽으로 하여 동서를 구분하여 보시는 왼쪽이 서쪽이 되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조일시 방식으로 대추, 밤, 곶감, 배 순서로 놓고 사과와 제철 과일인 수박, 참외, 포도, 그리고 옥수수를 더 올렸습니다. 조과인 산자는 과일줄의 자리가 좁아 끝에서 앞으로 놓았습니다. 과일 앞은 나물과 전, 해산물 등의 반찬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열에는 고기를 넣은 육탕과 바지락을 넣은 합탕 등 5종류의 탕을 올렸습니다. 탕은 보통 하나나 셋, 5 등 홀수로 올립니다. 신이 바로 앞에는 밥과 국을 놓습니다. 제사에 올리는 밥은 매라고 하는데 진매, 잿매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국은 갱이나 갱국, 탕국, 매탕 등과 같이 부르는 용어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두 매와 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와 갱은 평소의 위치와 반대로 하여 왼쪽에 갱을, 오른쪽에 매를 놓습니다. 제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적이며 양, 떡 앞에 있는 육적과 어적입니다. 육적은 돼지고기 수육을 아래에 놓고 위에 꼬치를 꿰어 산적으로 구운 소고기를 올렸습니다. 사진은 쇠고기를 길게 썰어 대나무 꼬치에 끼우는 모습입니다. 어적의 조기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끼웠습니다. 산적의 꼬치는 뼈대를 상징하며 뼈대에 있는 자손이나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떡 2접시는 첫째 열의 양 가장자리에 놓았습니다. 제사상은 잘 차려진 밥상과 비슷하여 주인공이 가까운 자리에는 특별한 음식을 올리고 흔히 먹는 나물 등은 조금 멀리 놓고 신주에서 가장 먼 자리에는 후식이 되는 과일과 간식을 놓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에는 화면과 같이 과일이나 나물 등을 먼저 놓고 밥과 국은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제사 직전에 올립니다. 다음은 제례의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사 절차는 마치 조상이 살아계신 듯이 하며 술과 음식을 올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진은 조부모님의 신주입니다. 오늘날은 신주를 만들지 않으므로 신주독과 같은 형태의 함을 만들어 지방을 붙였습니다. 지방은 제사를 올리기 전에 미리 써서 붙여두고 제례는 지방함을 열고 매와 갱을 올리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장남이 강신례를 합니다. 강신례는 분향과 뇌주로 향을 피워 혼에게 알리고 땅에 술을 붓는 뇌주는
백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에게는 혼백이 있어 죽으면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모든 사람이 함께 절을 올리는 참신례입니다. 이는 어른을 뵈면 하는 인사와 같습니다. 절을 마치면 먼저 술을 올립니다. 술은 두 분께 각각 석 잔을 올려 첫 잔을 올리는 것을 초헌, 두 번째 잔은 아헌, 세 번째 잔은 종헌이라고 합니다. 첫 잔은 장남이 올려 옆에 있는 사람이 잔에 술을 부으면 장남은 술잔을 들어 올리고 다른 사람이 술잔을 받아 먼저 아버지에게, 다음은 어머니에게 술을 올립니다. 다음은 축을 담당하신 분이 축문을 읽는데 축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니 기쁘게 받아달라는 내용입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듣습니다. 모두 일어나면 맷뚜껑을 열고 수저를 꼽는데 이 절차는 강신내에 하기도 합니다. 숟가락은 밥을 뜨는 형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꽂습니다. 아흔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올린 술잔은 내려 술을 태주기에 붓고 빈잔을 올려두었다가 다시 잔을 내려서 술을 올립니다. 아흔과 종헌을 올릴 사람은 제사 전에 정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작은 아들 혹은 장손자가 하기도 하고 큰 며느리가 하기도 합니다. 술을 올리고 나면 제배를 하고 물러나 섭니다.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종헌례는 먼 곳에서 오랜만에 왔거나 특별한 일이 있는 후손이 맡기도 합니다. 술을 다 올리고 나면 유식례를 하는데 그 전에 술잔을 가득 채우는 첨작을 합니다. 음식을 드시는 시간으로 장남만 절을 한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돌아옵니다. 장소에 따라 모두 잠시 뒤돌아서서 있거나 부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식사를 마치셨다고 여기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갱을 내리고 물을 올립니다. 음식을 드시는 절차를 마치면 자손들 모두 배웅하는 절을 올립니다. 지방과 축문을 적은 종이는 함께 태우고 제상을 거두면 제례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제상에 올렸던 음식을 먹는 것은 음복이라고 합니다. 전남 장흥의 기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제는 조상의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의례입니다. 생전에 생신을 축하하듯이 돌아가신 후에는 기일에 음식을 대접합니다. 부부는 기일에 함께 모심으로 장흥의 백시댁에서는 이 제사부터 아버지의 기일에 아버지와 어머니 기제를 합해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린 제사상은 음식이 풍성한 만큼 자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제례에 참석하는 자손이 적다면 음식을 적게 차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례 음식은 조선시대 국가규정에서도 자손을 기준으로 형편을 고려하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대부분 가정에서 지키고 있는 진설법은 신이 앞에는 매와 갱을 올리고 제사상의 가장 남쪽에 과일을 올리며 그 사이에 육류와 어류 그리고 채소를 이용한 음식을 올린다는 점입니다. 말린 포, 구운 고기와 생선, 끓인 탕, 기름에 부친 부침개, 무친 나물은 모두 고기, 해산물, 채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한 음식입니다. 제례 음식은 우리의 음식 문화를 나타냅니다. 김치와 간장을 올리는 점과 특별한 날의 떡과 국수를 먹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반드시 올려야 할 제례 음식은 술과 포와 과일입니다. 그리고 매와 갱을 올렸으니 반찬으로 육류, 어류, 나물 등을 갖춥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돌아가신 분께 대접하는 의미가 있지만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일도 중요합니다. 제사는 사후세계가 어떠한 형태든지 자손들은 기억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손이 올리는 효와
조상이 내려주는 은덕이 연장되는 의례이므로 변화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입니다. 제사에 긍정적이셨던 어떤 부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냥 손님이 집에 오셔도 음식을 차리는데 제 일은 1년에 한 번 조상님께서 복을 주려고 오시는 날이니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면 나와 내 자식들이 복을 받지 않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제 일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한 사랑을 주셨던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마음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